이 수출 관련해서 관세 영향이 정말 어디까지 미칠까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게 크잖아요. 우리 전체 경제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그것을 소화하는 증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좀 비춰볼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5월 이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뭐 1.3% 마이너스 기록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이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를 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양대 수출 시장이죠. 미국과 중국 다 양쪽 다 8% 이상씩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5월 중에 최대치였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또 한 축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수출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안 좋았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한 138억 달러.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21% 증가를 해서 5월 중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자동차 부분, 뭐 석유화 이런 품목은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 4.4% 감소를 좀 했고요. 지금 이 트럼프 관세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이제 미국 수출이 30% 이상 급감을 한 그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도 최대 수출 품목이 이제 반도체, 석유화학 이 부분인데 요 수출 부분의 감소가 곧바로 이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달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큰 경제로 봤을 때 한 가지 더 볼 것이 트럼프가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25% 관세 부과 중인데 50%로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 철강 산업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25%는 너무 허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50% 조치에 대한 걸 피할 수 없다라면서 정당화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철강만 연설에서는 철강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따로 본인 그 SNS에 이제 추후에 올린 글을 봤더니 철강, 알루미늄 둘 다 언급을 하면서 6월 4일부터 그러니까 고지죠. 곧 즉각 관세 높여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토피아 구독자님들 저랑 같이 살펴봤듯이 그 상호 관세 관련해서 물론 지금 다시 뒤집어지기는 했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되니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품목 관세 더 높여받을 수도 있다. 혹은 품목 관세율을 확대를 하거나 그 품목들을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이죠. 이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서 이 관세 드라이브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근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철강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렇게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좀 살펴보실까요? 방금 머스크가 고개를 한 바퀴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이제 머스크 어떤 얘기하는지 서로 눈 맞추면서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제 130일간의 여정을 마친 이 백악관, 이 미국 행정부에서 여정을 마친 이 머스크와의 작별, 교벌 인사, 공식적인 그 장면의 모습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머스크가 모자 쓰고 등장했는데 좀 오잉 뭐지 싶었던 게 눈 한쪽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눈이 좀 멍든 채로 나와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한테 맞았다고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그 지난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신뢰를 보여주는 공을 치하하는 황금 열쇠를 지금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곧 열겠죠? 엄청 크더라고요. 엽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손을 뻗어서 잡는 장면까지 보시고 이제 저랑은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백악관과 바이 인사 마친 머스크. 자, 요거 기다렸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덕담 주고받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살펴볼게. 그 머스크가 추천을 했던 머스크 측근이에요. 이 나사 국장으로 제러드 아이작먼이라는 이 사람을 추천을 했었는데 어쨌든 요 고별 인사 마치고 나서 행정부 이제 저희 백악관 쪽에서 이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으로 지명한 거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머스크가 바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이 시점이 상원 인준 며칠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외신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백악관에서는 철회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작먼이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부했던 사실을 트집 잡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아이작먼이라는 사람이 결제 플랫폼 기업 설립한 억만장자인데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 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민간인 우주비행을 한 고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머스크 추천으로 지명이 됐었는데 이게 철회가 된 거니까 뭐 머스크와 트럼프의 뭔가 정치적 결벌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뭐 이러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철회 소식 듣고 머스크도 바로 X에 바로 불편한 심기 드러내면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인데 왜 철회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뭐 앞서서 이제 우리 더치에서의 이 행보를 마무리하면서 머스크가 작심 비판을 한 것도 있었죠. 트럼프 감세안이 재정 적자 늘릴 거라면서 비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서 그 세금 관련해서도 그 청장 머스크 측근이었는데 백악관 쪽에서 또 이렇게 X표 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라보면서 그런 소식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게 뭐 비슷한 수순일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에서 머스크가 약물 중독이 심각하다. 그 머스크가 이미 약물 중독이 심각한데 그 트럼프 선거 유세 중에도 이 불법 약물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남용을 했었다. 뭐 이러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뭐 엑스터시, 환각버섯 뭐 이런 걸 복용했던 것도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머스크는 당연히 즉각 거짓말이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막 우울증, 잠 못 이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상황인데 그 자기 몇 년 전에 케타민 처방 받아서 그러니까 치료차 복용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소식도 크게 기업 관련 소식으로 머스크 관련 소식으로 말씀드리면 요 신규 메시징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엑스채트.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 기반 보안 구조를 도입한다고 머스크가 직접 밝혔거든요. 전화번호 없이도 모든 플랫폼에서 오디오 영상 통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호환성, 뭐 익명성 확보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모델이 있죠.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과의 XAI 통합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그런 통합 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X채트 관련해서는 프리미엄 사용자에 한해서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네, 은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지 뭔지 오늘 주식시장이 좋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현재 코스피도 0.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0.58% 근근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주말 지내고 오니
하루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내일 또 대선이라는 또 빅 이벤트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도 좀 창을 보도록 하겠고, 아직 영상 재생이 안 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영상 재생되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재생이 됐네요. 자, 이 엔비디아가 로보택시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차를 제작하는 건 아니지만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했고, 곧 이 분야 매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난달 말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 선방했고 좋았고 이런 내용은 살펴보셨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은 부동의 당연히 1위고 게임 부분 매출이 38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하면서 2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 매출은 저기 끝에 5억 6,70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게. 작년 대비해서 이 5억 6,700만 달러라는 숫자가 70% 이상 급증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주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CFO 재무책임자 말한 거 보니까 이 자동차 부문 매출이 올해 50억 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기 매출 낸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장세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렇게 되면 게임 부분 매출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부분 매출 38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억 달러로 2위로 올라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부분 급성장이 로보택시 덕분이다. 그러니까 벤츠에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몇 달 안에 이 벤츠의 자율주행 차가 도로를 달릴 것이다 라고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벤츠뿐만이 아니라 도요타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곧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큰 매출 부문을 담당하는 이런 순위가 좀 바뀔 수 있으려나? 그리고 특히나 여러 빅테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엔비디아가 괄목할 만한 어떠한 이정표를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금요일장에서 이제 투심을 좀 악화시킨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이 중국 많은 기업들이 AI 칩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 칩 재고 이미 비축해둔 거 재고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수출 제재는 계속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엔비디아 칩 없이도 자생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국산 칩으로 AI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쪽에서 대체 반도체 시험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중국 자체 프로세서를 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제 학습은 엔비디아 칩으로 하고 이제 추론에는 중국 자체 프로세서를 대응하는 플러스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급이 좀 못 따라주는 상황인 것 같고, 여러 이제 다른 중국 반도체 뭐 하이곤 뭐 이런 업체 같은 경우도 뭐 기술 대기업들 테스트를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드랑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자체 프로세서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순으로 정말 이 중국이 자신들만의 반도체 굴기를 뭐 형성해가는 강화해가는 움직임은 엔비디아에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마이너스 3%대 약세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기업들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PD님한테
오늘 딱 와서 앉으면서 오늘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했었는데 또 소요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 이렇게 화면 띄워놓은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요 PPT 창을 닫아야 또 이제 요 창이 보이겠군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제가 다시 채팅창을 보고 오느라. 네, 은님께서는 지금 계속 같이 해주고 계시죠? 바쁜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 아직 이제 모여주신 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은 아주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 위에서 2710선을 다시 한번 넘을락말락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740선을 향해서 달려가는군요. 오늘장 넘으면서 좀 종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자, 앞서 저희 이슈 시간에 그 철강 관세 트럼프가 25% 때리던 거에서 50%로 이 나쁜 심보, 고약한 심보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는 것 관련해서 철강주 어쩌죠? 우리 기업들 대책 마련 시급하겠네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의 관세 재폭주에 따라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다소간의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상태이고요. 웹툰이 올라오네요. 뭐 넷플릭스의 네이버 웹툰 탄재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개별 이슈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D-1 관련해서는 뭐 지금 구도가 뭐 투표율 그러니까 지지율로 여론조사로 따지면 뭐지 이거 제 개인 성향과 상관없이 뭐 민주, 국힘, 개혁 이렇게 개혁신당 이렇게 봤을 때 5, 4, 1 정도 구도로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20만 5만 원을 주면 받느니 마느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커뮤니티 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선 앞둔 만큼 요 정책 관련 종목들이 뭐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고체, K배터리 지원 약속에 따른 뭐 전고체,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보니까 주말 사이에 LG엔솔 뭐 미국 관련 ESS용 LF 배터리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자료로 받아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읽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도 같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게임주 관련해서는 저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정의훈 연구원 인터뷰 올려드렸었는데 정의훈 연구원이 IT 플랫폼 그리고 우주 그리고 게임까지 좀 커버하고 있는 섹터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해서 최선호주도 제시를 했는데 뭐 리포트 보셔도 좋지만 생생한 그 목소리로 왜 게임주를 주시하고 있는지 지금 세 분야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렇게 LFP 전고체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콘텐츠 엔터 뭐 관련해서는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요 중국과의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아무래도 요 국힘 쪽보다는 조금 더 가까울 그런 공산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10월에 시진핑 정말 한국 오나 만나나 이런 얘기 저희 339 오네어 시간에도 얼마 전 박정수 선배와도 얘기 나눠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10여 년 만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해서 뭐 콘텐츠라든지 엔터, 화장품, 뭐 크게 우리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요 수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 대선 후에 더 뛴다. 그럴까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코스피 5천 이 공약에
따라서 이 발언에 힘입어서 증권주가 최근 굉장히 급상승 가도를 달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물론 여러 우리 기업들 밸류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어느 쪽에서든 진영 상관없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장 지금 개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채팅창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우리 은님 말씀처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연휴 때문인지 이 주식시장의 흐름이 강세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안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피디님이 5천 가보자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5천 달성 전에 3천 달성이라도 이 기나긴 요 박스피의 흐름을 좀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신호탄을 일단 코스피 3천 달성과 함께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오후 라방 때 더 준비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